미용실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간 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질문들을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정서영 원장님이 궁금하신 게 이 봉사료 관리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봉사료를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봉사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사실은 이제 봉사료라는 게 그 어느 정도 이제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다들 알고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제 운영하는데 탁탁탁탁탁 정리가 될까, 이제 이런. 네. 원장님 매장에 지금 봉사를 하고 계세요? 저희 매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해요? 일단은 봉사료 해야 되면은 오공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리스크 때문에 차라리 그냥 부가세만.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봉사료가 합법이다, 불법이다? 뭘까요? 합법이죠. 네, 합법이죠. 왜 합법일까요, 미용은? 서비스직이기 그쵸.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물건을 판다거나 재원행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법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서비스 자체가, 그래서 이건 서비스지만 물건을 판매를 했을 때는 거기에다 봉사료를 포함시키는 건 사실상 불법일 수 있는데, 저희가 뭐 서비스적으로 이제 사람이 진짜 하고 그럴 때는 봉사료는 합법인데, 여기서 포인트가 아까 전에 고원 원장님께서 이게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서영 원장님한테 여쭤보자면은, 지금 현재 봉사료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요? 네. 봉사료는 우선은 단말기에 결제를 할 때 봉사료와 부가세가 나눠져 있고, 네. 그리고 디자이너들한테 봉사료를 지급할 때 봉사료와 그 사업소득을 따로 네. 지급을 해주고 있고, 네. 그리고 그 봉사료 사인 대장을 지급 대장을 만들어서 사인을 받고 있고, 매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월별로? 월별로요. 봉사료 지급을 월별로 하니까 월별로 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친필 확인서 그걸 이제 본인 신분증 해서 단어를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우선은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국세청에서 그동안 봉사료 대장에 대한 거를 전부 다 내역을 내라. 근데 거기서 필요한 건 뭐냐? 봉사료 대장에서 월별로 하면 안 되고요. 일자별로 나누셔야 돼요. 일자? 네, 매일매일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매출액의 몇 프로로 잡는 거고요. 카드 전표에 대한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이제 뭐 지금 유사히가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전판이나 물건을 파는 행위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법이잖아요. 네, 제품 판매할 때는 봉사료를 이제 없애놓고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간혹 이제 바쁘다 보면 그게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봉사료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봉사료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단 1원도 틀려서 안 되거든요. 틀리게 되면 사실 이건 탈세가 돼버려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디자이너들이 퇴근을 할 때 봉사료 대장을 매일매일 써놓고 퇴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드 전표로 기준해서 무조건 작성을 하게 해요. 전체 예를 들어서 카드 매출이 100만 원이다. 지금 봉사료 몇 프로 설정을 했죠? 13%다 하면은 100에서 이제 13%면 13만 원이잖아요. 13만 원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카드 전표 보고 확실하게 써놓고 나서 그 다음에 퇴근을 시키는 게 원칙이에요. 한 달이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뭐 이제 전체에서 13%지 하고 이렇게 써버리고 나서 급여에 입금한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될 요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추천드리자면은 그날 퇴근할 때 봉사료 디자이너별로? 네, 디자이너별로 나눠야 돼요. 디자이너별로 봉사료 대장을 다 나눠주시고, 제가 저희 거 내역을 그 영상 편집하면은 내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개별적으로 보여드리거나 저희 거 이제 대장은 또 이게 영상에서 좀 풀기 좀 뭐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그래서 디자이너별로 장부를 다 따로 넣어줬어요. 그래서 달별로 계속 보관하고, 그거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세무조사가 나온다거나 그랬을 때 갑자기 그걸 다 쓰려고 하면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월별로 저희는 정리했습니다 하면 그게 안 돼요. 일별로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봉사료 대장 안에 보면은 이제 일자별로 1일부터 30일까지 쭉 쓰면 되거든요, 한 번에. 날별로. 디자이너별로 쭉쭉쭉쭉. 네, 디자이너별로 장장장장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안에 30일치가 한 장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되니까. 그럼 이제 입금해줄 때는 매일 입금해주는 게 아니라 그쵸, 한 번에 다 일괄 입금을 입금할 때 하는데 그건 상관없는데. 정리만 자료 정리만 이제 그렇죠. 하고. 자료 정리만 제대로 돼 있으면은 문제될 요지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머리 아파서 저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솔직하게 저는 어떠냐면은 버는 것도 중요한데 지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봉사료 솔직한 말로 저는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왜냐? 직원들이 써요. 미안한 얘기지만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지 제가 스트레스 받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럼 매일매일 직원들이 나중에 사업소득이랑 그 봉사료를 같이 이제 종속세 신고할 때 같이 신고를 하고. 그쵸. 그러니까 직원 보통 보면은 봉사료는 20%가 넘어갔을 때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원천세가 5.5%가 네. 부과가 되는데 20% 미만은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20% 미만이더라도 사실은 원래 원칙상으로는 이제 신고하는 게 맞는 거죠. 내가 이만큼 소득이 있었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원천세 3.3% 떼는 게 그러면 디자이너 때 매장에서 3.3% 떼고 급여를 주잖아요. 사실 저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다 주고 네가 알아서 3.3% 신고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편의에 의해서 대납을 해주는 거지. 세무사를 통해서. 그렇죠. 대납을 해주는 거지. 사실상 원칙적으로 가면은 디자이너가 직접 신고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아무튼 봉사료는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네, 매일매일 체크해놓고 사인을 하고. 그쵸. 매일 사인하셔야 돼요. 매일 주민번호 넣어야 한 달에 돼요. 한 번씩 이제 그쵸, 입금을 그쵸. 해줘도 되고. 급여 입금할 때 1차, 2차 나눠서 사인 대장을 친필 사인 대장을 만들고. 그쵸. 그래서 제가 그 양식은 원장님께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저한테 이제 뭐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고,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만약에 봉사료 대장 난 궁금하다 하시면은 이제 아래 댓글에다가 이메일 주소만 넣어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세금 감면 되게 커요. 받으면 되게 크니까 엄청 커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무시 못하는 금액이에요, 이게. 이게 탈세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니까. 이건 탈세가 아니고 전혀 합법적인 아니고. 절세죠. 합법적인 절세. 이건 절세예요. 그래서 모르면은 사실 다 갖다 바쳐야 되는데 알면 좋지. 어떻게 좀 네. 질문 이해? 네, 아주 정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추가해서 뭘 좀 더 하면 맞아, 되겠다. 보완하면 되니까. 네, 뭐 그런 맞아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봉사료 관리를. 근데 사실 진짜 근데 놀랬던 게 안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왜냐면 절세가 되는 건데 안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귀찮아져. 네. 편리미엄이죠. 올해의 키워드. 편리미엄 치고.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네, 아주 좋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2탄 갑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